드디어 기나긴 거란의 2차 침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란이 휩쓸고 간 고려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종이 너무나도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현종은 탁사정을 비롯해 고려를 지키지 않고 도주한 신하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감찬마저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포상을 바라고 고려에 충심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 양규 장군처럼 목숨을 다해 거란에 맞서 싸운 이들과 동료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을 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앞으로 고려를 위해 앞장서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강민첨의 이야기를 들은 강감찬은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하면서도 현종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현종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현종 스스로가 개경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종이 개경에 도착해서 불타버린 황궁을 보고 통곡할 때 강감찬도 현종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도망친 신하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과 거란에 맞서 싸운 신하들에게 충분한 포상을 해주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강감찬은 결국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탁사정에게 벌을 내리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탁사정이 서경을 버리고 도망간 것 때문에 고려 전체가 망할 뻔했잖아요. 만약 야율융서가 서경을 함락시키는 것에 성공했더라면 거란의 중간 거점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회군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서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서경을 지켜냈기 때문에 고려가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강민첨을 비롯한 영웅들은 거란에 맞서 고려를 지켜낸 공을 충분히 치하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탁사정의 도주는 서경에 있는 고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서경 이남에 있는 모든 고려 백성들을 위태롭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탁사정에게 바로 벌을 내리지 못했던 건 탁사정을 벌하게 되면 현종의 몽진도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몽진을 다니면서 현종은 고려국왕의 위치를 뼈저리게 체감했잖아요. 거란의 침공 앞에서 지방후족들의 태도는 왕실의 비협조적이다 못해 적대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기반을 확실히 다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황실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탁사정을 용서한 것도 모자라 더 높은 벼슬까지 내렸던 건 몽진에 대한 정치적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거란의 회군 이후 현종이 자기 기반을 닦기 위한 결정이었던 건데요. 탁사정이 서경에서 도주한 비겁한 인물이기는 했지만 고려 내에서는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사정은 동북면 도순검사였잖아요. 탁사정의 전임 도순검사는 현종을 왕으로 세운 강조였습니다. 강조는 삼수체에서 거란군에게 잡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지만 마지막까지 충절을 지키면서 고려의 신하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강조가 변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의 세력도 여전히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건데요. 강조의 사망 이후 강조의 세력을 이끌고 있는 자가 바로 탁사정이었습니다. 거란이 공격해오기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종이 왕자리에 앉아만 있었지 고려의 모든 권력은 강조한테 집중돼 있었잖아요. 강조가 현종을 허수아비 취급을 한 건 아니었지만 강조의 권세는 고려 국왕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강조가 죽었다고 해서 강조를 따르던 세력이 와해된 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강조를 따르던 세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현종은 그걸 자기 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종은 탁사정을 벌하는 대신 벼슬을 주었고 그렇게 기반을 닦아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감찬도 현종의 해안에 탐복하며 강조의 세력을 완전히 국왕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음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건 바로 탁사정이 저지른 다른 죄를 물어 탁사정을 벌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탁사정의 다른 죄를 들추어 그를 벌한다면 현종의 몽진에 대해 정치적 비난을 받을 일도 없을 거고 탁사정이 벌을 받기 전에 강조가 남긴 세력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탁사정은 강조가 반역을 일으키기 이전에 궁을 지키고 있던 중랑장이었는데요. 강조가 반역에 성공하자 강조의 밑에 붙어 반란에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조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왕실의 혈통을 가진 현종을 왕위에 올렸지만 강조의 반역은 거란 침공의 빌미가 됐고 이는 강조가 저지른 큰 죄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강조는 거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조가 살아있었더라면 아무리 현종과 강감찬이라고 해도 강조의 반역을 벌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강조는 죽었고 강조의 죄를 들춘다고 해도 여기에 반대를 표할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강조의 죄를 들춘 이유는 거기에 연루된 죄인들을 벌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강조의 반역에 연루된 인물들 대부분이 거란의 2차 침공에서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만을 챙기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탁사정이 빠질 수 없었죠. 현종은 서경을 버리고 도망친 책임을 묻지는 못했지만 반역죄를 물어 탁사정을 유배 보내버렸고 그것이 탁사정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탁사정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숨을 거뒀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비참한 결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려거란 전쟁의 다음 이야기에서 강감찬과 현종의 참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리뷰소녀였고요. 구독 꾹 해주실 거죠?